안녕하세요. 브레인 튜닝 자정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자정을 넘긴 시점까지 집계된 지난 24시간의 세계 경제, 미국 증시와 거시 지표, 그리고 한국 증시와 거시 환경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요국 통화 정책 완화 사이클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신호가 주는 의미. 둘째, 미국 소비와 기업 실적, 노동시장에서 동시에 보이는 미묘한 둔화 징후. 셋째, 한국 증시에서 드러난 AI 버블 논쟁과 외국인 매도의 성격이 단순한 단기 조정인지, 구조적 리프라이싱의 시작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히 시장의 단기 가격 움직임보다 그 뒤에 숨은 구조적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최근 며칠간 기술주와 인공지능 관련 종목, 그리고 신흥국 통화에 대한 뉴스가 과열되면서 버블 붕괴냐, 일시적 조정이냐라는 극단적인 프레임만 부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와 정책 환경을 면밀히 보면 훨씬 복합적인 그림이 나타납니다. 오늘 대화에서는 세계, 미국, 한국 순서로 이 그림을 풀어보고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구체적인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계 경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중앙은행들의 결정과 각종 전망을 종합해 볼 때 2025년 11월 현재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장과 물가부터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최신 세계 경제 전망과 주요 기관들의 업데이트에 따르면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대략 2% 후반에서 3% 초반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분명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위기라고 부를 정도의 급락은 아닙니다. 선진국은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인해 구조적으로 낮은 성장에 정착하고 있고, 신흥국은 국가별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물가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2에서 3%대로 내려왔지만 서비스 물가와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중앙은행들이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애매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의 공통된 메시지는 인플레이션 공포는 진정되었지만 완화 정책을 마음껏 펼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환경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특히 주목할 만한 뉴스로는 영국 중앙은행의 결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어떤 함의를 가지나요? 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그 폭과 속도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사실상 주요국 완화 사이클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유럽, 영국 모두 기준금리를 과거의 초고금리 수준에서 일부 인하했지만 다시 제로금리나 비전통적 완화를 사용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 공통된 기류입니다. 이는 시장 입장에서 이제 더 이상 중앙은행이 자산 가격을 떠받쳐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유동성의 추가 공급 여지가 제한되는 만큼 그동안 과도한 프리미엄을 부여받았던 섹터와 자산이 재평가되는 국면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세계 경제 환경을 완화의 시대가 저물고 선택과 구분의 시대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 몇 년간은 돈이 많으니 다 같이 오른다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지 않고 재정 여력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동시에 밀어 올리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장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어디에 진짜 성장과 생산성이 있는가? 둘째, 그 성장 스토리가 현재 주가에 이미 반영된 정도는 어느 수준인가? 인공지능, 친환경, 인프라, 방산, 자원 같은 테마들이 모두 후보군이지만 그 안에서도 실제 데이터가 뒷받침되는 곳과 기대만 부풀어 있는 곳을 구분해야 할 단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신흥국에 대한 걱정도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흥국은 항상 취약 고리로 지목됩니다. 특히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고 재정 적자가 크며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일부 국가는 글로벌 금리 수준이 높게 유지될수록 압박을 크게 받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특정 국가들의 위기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나 2010년대 초 유럽 재정위기처럼 시스템 전체로 전염될 조짐은 제한적입니다.
글로벌 금융 규제 강화 이후 주요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이 크게 개선되었고 다변화된 자본 시장이 완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흥국 전체 공포에 반응하기보다는 각국의 기초 체력과 정책 대응을 구분해서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세계 경제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과도한 낙관도 아니고 근거 없는 공포도 아닌 선택적 경계심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까지의 정보로는 글로벌 침체가 확정되었다고 말할 근거도 없고 모든 위험이 지나갔다고 말할 근거도 없습니다. 대신 중요한 것은 중앙은행이 다시 무제한으로 돕지 않는 환경에서 각국과 각 기업의 실질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을 기준으로 평가가 갈리는 시대로 들어섰다는 점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나온 소비, 고용, 기업 실적 관련 신호들을 묶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국의 그림은 좀 더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소비 측면에서 최근 발표된 주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월과 시장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물가 수준이 과거의 고점보다는 내려왔지만 주거비와 서비스 가격, 학자금과 의료비 등의 부담은 여전히 체감상 높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정치적 양극화와 선거 일정 등 불확실성이 심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는 대규모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산업에서 신규 채용 축소와 선택적 구조조정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미디어, 일부 금융 부문에서 효율화를 이유로 인력 감축 계획이 발표되며 초과 고용을 줄이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정황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곧바로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상화 과정으로 봐야 할까요? 이 부분에서 해석이 갈립니다. 하나의 관점은 팬데믹 이후 과도하게 뜨거웠던 고용과 소비가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라는 시각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한계가 서서히 드러나는 초기 신호라는 시각입니다. 현재 데이터만으로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연준이 더 이상 무조건적인 지원군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활용해 인력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중단층과 청년층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큰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으로 시선을 옮겨보죠. 기술주와 인공지능 관련주의 조정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기 조정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버블 붕괴의 초기 단계라고 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첫째, 일부 대표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은 실적 대비 과도하게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실제로 개선된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시장이 기대한 성장 경로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실제 실적 증가 속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현재의 하락은 최소한 그 과잉 기대의 일부를 덜어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곧바로 2000년대 닷컴 버블과 동일선상에 놓고 붕괴라고 단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과소평가하고 어차피 또 오른다고 가볍게 보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연준의 정책과 연결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시장은 여전히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연착륙이 가능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물가가 다시 튀지 않고 2%대에 안정적으로 수렴할 것. 둘째, 고용이 급락하지 않고 서서히 조정될 것. 셋째, 자산 가격 조정이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번지지 않을 것. 지금까지는 이 세 조건이 간신히 충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심리 악화, 특정 섹터 해고 증가, 고평가 성장주의 급락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연착륙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필요한 태도는 연착륙 확정이 아니라 연착륙을 전제로 과도한 위험을 지지 말자는 정도의 신중함입니다. 결국 미국에 대해서는 연준이 예전처럼 시장을 전폭적으로 떠받치는 환경이 아니고 기업과 가계의 체력이 시험대에 올라가 있는 단계라는 말씀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언젠가 페드가 도와줄 것이라는 막연한 신뢰만으로 포지션을 유지하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와 산업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기술 섹터의 경우 실제 현금 흐름 창출 능력, 경쟁사 대비 기술 우위,
데이터와 고객 기반의 질 같은 요소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으면 단지 멋진 서사에 투자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는 인공지능 관련주 조정, 외국인 매도, 원화 약세 이슈가 겹치면서 상당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 시점까지의 흐름을 토대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한국의 경우 단기 가격 움직임을 넘어서 구조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입니다. 먼저 사실을 정리해 보면 코스피는 역사적 고점 부분까지 치솟은 뒤 며칠 사이에 뚜렷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락의 중심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2차 전지,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이 구간에서 상당한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고, 원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며 투자 심리를 추가로 압박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AI 버블 붕괴 혹은 외국인 탈출이라는 표현으로 포장하지만 이 표현에는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과장된 부분과 실제로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죠. 먼저 과장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도는 항상 여러 요인의 결과입니다. 글로벌 인덱스 리밸런싱, 환해지 비용, 타 시장과의 상대 매력도, 특정 헤지펀드 전략 청산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기 순매도 규모만 보고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떠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통계적으로 무리입니다. 또 인공지능 관련주 조정 역시 그동안의 급등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구간이었습니다. 반대로 진지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상승분 상당 부분이 소수 대형 성장주에 집중되어 있었고, 내수와 중소형주의 체감 경기는 그만큼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가계부채, 부동산 구조조정, 인구 감소라는 장기 리스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수출 의존 구조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민감합니다. 이 모든 요소를 감안하면 이번 조정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적정 밸류에이션을 새로 계산하는 구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들이 취해야 할 전략적 태도는 무엇일까요? 단기 반등을 노릴 타이밍인가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점검이 먼저인가요? 제 의견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근본적인 점검이 먼저입니다. 첫째,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도 실제 수주와 투자 계획, 글로벌 고객과의 계약, 기술 경쟁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기업에 한정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단지 AI 테마주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던 국면은 이미 끝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내수주와 전통 제조업, 금융, 인프라 관련 기업들 가운데 금리와 환율 환경 변화에도 버틸 수 있는 재무 구조와 배당 정책을 가진 기업들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개인 투자자는 레버리지를 줄이고 일정 비중의 현금성 자산과 단기채를 보유함으로써 변동성 구간에서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언은 공격적이지 않지만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는 생존 확률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정책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국이 단기 가격 안정에 개입하는 시도도 보이는데 이런 조치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 근본적인 해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업과 금융기관의 레버리지와 유동성 위험을 투명하게 점검하는 것. 둘째,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 규칙을 유지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이 규칙이 바뀌지 않는다는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 인공지능과 신기술 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걸어 버블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정보 공시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스스로 옥석을 가리도록 돕는 것.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단기 개입은 잠깐의 진정을 줄 수 있지만 장기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자정 브리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에 대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시죠. 세계 경제는 완화 정책의 전면 지원이 끝나가는 국면에서 저성장과 제한적 인플레이션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고 있으며 오늘까지 나온 데이터는 이 흐름을 유지하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미국에 대한 요약도 부탁드립니다. 미국 경제는 소비 심리 둔화와 선택적 구조 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인공지능과 기술 섹터의 과도한 기대가 조정을 겪고 있지만 아직 연착륙과 경착륙 중 어느 쪽으로도 결론 나지 않은 일종의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에 대해서 한 줄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한국 증시는 인공지능과 소수 대형주의 과열을 되돌리는 과정에 있으며
외국인 매도와 환율 약세를 경계하되 공포에 휩쓸리기보다는 기업의 기초 체력과 구조적 리스크를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도 구체적인 데이터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정 경제 브리핑은 투자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장을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각자의 기준과 위험 선호에 맞는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브레인 튜닝 자정 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2025년 11월 9일 자정에도 새로운 데이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